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제시해 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나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윤아 FA와 함께합니다. 홍준만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 정리부터 해보죠. 네, 오늘 저희 이어폰과 마이크가 고장나서 전화로 연결드리는 점 좀 미리 사과드리고요. 요즘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다들 감기 조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추석 연휴 앞두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한 주간의 이슈 및 종목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적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1% 하락한 3,339포인트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경절 및 중추절의 대규모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중국 증시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휴장을 합니다. 중국 증시는 통상적으로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 거래가 감소하는 주기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투자 관점에서의 뚜렷한 호재 부족도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비 관련주, 자동차,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소비 관련주 중에서 특히 백주 종목의 강세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주류 소비가 급증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량액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슈가 있었죠.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둘 다 있는데 안 좋은 소식부터 이야기해드리면 만다산업부동산과 중심그룹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위안화가 급락하는 불안 신호도 있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인 S&P는 만다그룹이 갑작스럽게 호텔과 관광산업을 매각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감소했다고 말했고 중신은행의 신용 위협이 증가했다는 중심그룹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달성률이 90%를 돌파했다는 소식인데요. 국유기업을 살리는 혼합소유제를 도입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제19차 당 대회에서도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 예상되며 당 대회 이후에는 개혁이 더욱더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이슈 하나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빌루아드 갈로 총재는 유럽 중앙은행, 즉 ECB가 자산 유지로 통화 팽창 기조를 지속하면서 양적 완화 강도를 축소, 즉 테이퍼링 할 수 있다고 28일에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갈로 총재의 이 발언은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미달하는 상황에서도 ECB가 한 달에 600억 유로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ECB는 오늘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지 결정을 합니다. 갈로 총재는 이날 파리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월간 순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면서 실제적인 통화 완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영향이 매입 흐름보다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규모에 의해서 전적으로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ECB는 자산 매입을 줄이면서 필요시 추가 매입 여력 확보하는 것을 통해 실용적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갈로 총재는 경제 성장이 유로존에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을 향한 진전은 여전히 매우 낮다며 통화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통화 정책 실효성이 있다는 점과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자신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종목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OE입니다. 액티브 포트에 편입해 있죠. BOE가 어제 무려 6.9%나 급등했습니다. 최고 4.57위안까지 상승했는데 지금의 가격대는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3일 연속 꾸준히 상승하며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좋은 모습인데요. 이평선도 정배열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OE는 그동안 4위안대를 넘지 못하는 박스권에 있다가 최근에 이런 상승을 보여준 것은 BOE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성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성도에 위치한 6세대 플렉서블 AMOLED 생산 라인이 다음 달 10월부터 가동되는데요. 이는 내년에나 가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장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정을 카피하는 데 성공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모바일 OLED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독주에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애플은 아이폰 X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와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BOE와
지난달부터 OLED 디스플레이 공급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출시한 아이폰용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투자 및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OLED 설비 투자에만 무려 35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동 공장이 다음 주부터 가동에 들어가고 동시에 면양에서도 중소형 OLED를 원판 기준 매달 4만 5천 장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에만 무려 16조나 되는 돈을 투자했는데요. 2019년이면 접을 수 있는 OLED, 2021년이면 둥글게 말 수 있는 OLED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상보다 OLED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BOE는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금화응용화학입니다. 금화응용화학 주가가 121선 부근인 22.52 안에서 조금씩 하락한 모습인데요. 딱 121선 못 넘고 하락했습니다. 5일 21선 데드크로스 이후에 계속 5일선 밑으로 하회하며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매일 5일선 돌파를 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번번이 좀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에서 차트 보시면 121선은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21선은 오히려 그 위로 뚫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거래량도 좀 꾸준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부분이 좀 약점인데요. 아마 3, 4분기 실적까지 나와봐야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은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화장품 시장 성장성을 의심하는 분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20, 30세대들의 경제력이 더 좋아지면서 다양한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외국산 고급 화장품이 대세이긴 하지만 중국 내 본토 브랜드의 제품들도 입지를 조금씩 다지고 있는 모습에서 금화응용화학은 본토 및 외국 브랜드 모두를 취급하고 있기에 중국 화장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성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고성장을 계속 이어갈 만큼 단기간의 주가 변동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LIT인데요. 패시브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죠. 어제 0.08% 상승한 36.9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이 팀 공급 부분에서 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ETF인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항상 2차 전지 관련한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들과 배터리의 주 전료가 되는 리튬의 수급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좀 2차 전지 부분 많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LIT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IT는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종목 리뷰 마무리해드리면서 긴 추석 연휴에도 중국, 미국장은 열리는 날이 있으니 중간중간 좀 해외 주식도 지켜보시면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